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톡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오랫동안의 역사를 깨트린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조지아주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 조지아주가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조지아주에서 이번에 캠프 주지사를 통해 인정된 선거법이 또다시 전 미국 정치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최영돈 법무법인의 최영돈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지아 그냥 점잖고 별로 다른데 표 안 나는 데인 줄 알고 살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재검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조용한가 보다 했더니 지금 어떤 선거법 때문에 난리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그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선거는 일단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정해야 되고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지아 의회에서 SB 202라는 선거법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조지아의 선거를 더 공정하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통과가 됐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뜻으로 확 꽂혀요. 투표 결과를 3번이나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수작업으로 인정을 또 했지만 부정선거의 정황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수십 개 소송을 법원에 했지만 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정선거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제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주지사, 그다음에 부주지사, 주무장관까지도 뭐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지아의 선거는 공정했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였다.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세 분 다 공화당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고 뭐 투명한 선거였는데 그렇다면은 왜 SB 202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왜 선거법을 개정했어야 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놀랍게도 부주지사 덩컨 부주지사가 TV에 근래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TV를 틀면 이게 굉장히 핫한 뉴스란 말이에요. 이 이제 SB 202가 우리가 한국 TV에서 잘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부지사님이 자주 나오세요. 예, 자주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좀 충격적인 이제 발언인데 왜냐하면 공화당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도미니언 투표 기계가 뭐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허위라는 게 이제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자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줄리아니 변호사가 6천 명의 사망자가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 투표를 했다. 뭐 이런 사실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덩킨 부주지사가 이런 사실 때문에 많은 이제 유권자들, 특히 공화당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했었고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제 공화당이 진정 다시 태어나려면은 트럼프 전 후보가 주장했던 뭐 선거를 도둑맞았다. 뭐 이런 허위 사실에서 벗어나야지만 이전의 공화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양심 선언 비슷하게 이제 했었죠. 선언이네요. 그래서 조지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주에서 이런 유사한 선거법들이 한 200여 개가 지금 상정이 돼 있거나 통과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가 제일 처음에 통과시킨 것처럼 말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 전에 아이오와 주에서도 이런 유사한 법이 통과됐었죠. 예, 거기는
주 의회에서 투표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번복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그 권한까지 부여한 굉장히 좀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죠. 그럼 도대체 SB 202가 뭔가요?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부터 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SB 202가 실제는 명분은 공정한 선거, 네.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정이 됐는데 네. 통과된 뒤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의외로 공정한 선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국민들의 제일 기본적인 헌법이 부여하는 권리인 선거 투표권을 네. 이제 제약을 하거나 또는 좀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투표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전국적인 논란이 이제 일고 있죠. 그래서 네. 급기야는 이제 조지아에서 이번 여름에 열리기로 돼 있었던 이제 야구 올스타전도 이제 네. 박탈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그 박탈을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건 아니죠? 예, 메이저리그 이제 베이스볼 이제 그 커미리에서 이제 하는 결정을 한 거죠? 예. 예, 거기다가 지금 뭐 홈디포나 델타 에어라인, 코카콜라 같은 이제 큰 대기업들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이제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일부 단체에서는 뭐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코카콜라가 얼마 전에 이제 비난하는 이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공화당에서는 또 코카콜라를 마시지 말자 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고 있죠. 뭐 때문에 난릴까요? 아니 저는 코카콜라를 막 이렇게 쏟는 퍼포먼스 하는 거 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코카콜라, 홈디포, 델타는 이 조지아가 뭐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헤드쿼터가 있는 곳인데 왜 선거 때문에 기업한테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예,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캠프 주지사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 야구 올스타전 박탈에 대해서 운동하고 정치는 별개니까 네. 서로 연결시키지 말라. 네. 뭐 이런 이제 거한 이제 발언도 하고 네. 올스타전을 뺏김으로 인해서 우리 그 조지아가 그 경제적인 그 손실이 약 1억 불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캅 카운티나 이제 메트로 애틀랜타가 경제적으로 이제 받는 손실이 이제 막대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 시장은 이것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 202가 뭐예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첫째 이제 한 대여섯 가지를 제가 살펴보겠는데 네.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 약 130만 명의 조지아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 네. 전체 투표자의 약 26%입니다. 엄청난 예. 거죠. 근데 그 중에서 65%가 바이든 후보를 찍었고 35%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줄어든 기간이 78일로 이제 줄어든 거죠. 예. 그래서 과연 그 부재자 투표나 조기 투표 기간을 줄이는 것이 공정한 선거와 신뢰할 수 있는 선거로 연결이 되는지 무슨 관계냐? 예, 그거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부분이고 네. 네. 또 이제 그 부재자 투표 시에 그 본인 확인하는 이제 아이디 확인을 이전에는 서명만 이제 대조를 했습니다. 네, 맨 그 이제 딱 풀 붙이고 나서 위에다 예. 서명.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고 운전면허 번호를 기재를 하거나 또 운전면허가 없으면은 뭐 유권자 등록 카드의 번호나 또는 조지아 주정부가 발부하는 아이디 카드의 숫자를 이제 찍거나 적거나 그것도 없다면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마지막 네 자리를 적게 돼 있고 또 생년월일을 또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년월일을 빠뜨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게 이제 투표가 이제 무효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명만으로도 이제 대조를 했는데 이번 대선 때도 그게 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뭐 서명이 이제 대조가 안 돼서 부정 뭐 투표가 뭐 많이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본인 확인하는 절차에서 더 이제 시스템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 뭐 안전하다고 이제 볼 수는 물론 있죠. 하지만 그 반대의 또 여론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제약을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거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또 이제 우려의 시각도 있죠. 미국 투표 자체가 간단하지 않아요. 사전 유권자 등록도 해야 되고 또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는 신청도 해야지만 집으로 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투표하는 날이 휴일이 아니에요. 한국은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투표하고 싶으면 하루 중에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그런데 투표하는 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투표 시간이 꽤 길어서 뭐 이제 가게를 오픈하시다든가 이런 분들이 시간을 내서 짬짬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당일 하루 가지고는 투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본인 확인을 하는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쩐지 또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높은 장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직도 몇 가지 더 개정된 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올스타전을 조지아에서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쉬고 돌아와서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최영돈 법무법인의 최영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영돈 변호사님은 특별히 저희 이 커뮤니티에서 이민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민법 변화의 산 역사의 증인?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민법 변화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었잖아요. 네. 이제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지금 뭐 캐러밴이나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얘기 다음번에 한번 또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은 SB 202라는 조지아주 선거법 개정이 지금 전 미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SB 202가 무엇이길래? 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큰 이제 변화가 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다 보내줬지 않습니까? 날라갔죠. 네. 날라왔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용지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정부에서 무작위로 보내는 것은 이제 불법이 됐고요. 조지아만 그렇다는 거죠? 예, 다른 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 조지아 지금 네. SB 202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공정한 선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편리성의 관계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편리하지만 이제 그 법을 제정한 분들 입장에서는 무작위로 보내면은 그게 이제 또 잘못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 역시 뭐 주말에 투표를 많이 했었는데 네.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주중에 하기가 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말 투표할 수 있는 날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약이 됐고 특히 이제 흑인들 커뮤니티는 일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투표장으로 단체로 가서 하는 거가 이제 뭐 전통같이 돼 있는 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매주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옵션으로 셀렉트를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역시 유권자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여유를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투표 날짜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이제 불편해지고 거죠. 네, 좀 네. 이해하기 힘들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그 특별한 이유 없이도 부재자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 예, 때문에. 네. 그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이제 공화당이 주도한 주의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유 네네.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조항을 이제 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이유를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제 결국 그게 무산되고 예, 아무 이유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이제 그 법이 살아남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건 다행이네요. 예, 그것도 이제 이유가 특별히 없어도 뭐 코로나나 또 이제 편리한 부분에서 본인이 네.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게는 그 좀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유권자의 예. 권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렇죠. 선택할 수 예.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드랍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넣는. 넣는. 네. 예, 드랍박스가 이제 실외에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뭐야? 예, 그래서 투표 선거장이나 뭐 유권자 등록하는 그런 건물 안에 설치된 것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도 바깥에 있을 때는, 건물 밖에 있을 때는 24시간 내가 네, 편리할 네. 때 원할 때 가서 드랍을 할 수 있는데, 네. 건물 안에 있어야 되고 이제 드랍할 수 있는 시간도 그 건물 비즈니스 아워 중에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2020년 선거 때는 그 풀턴 카운티, 캅 카운티, 디캡 카운티, 귀넷 카운티에 약 94개의 드랍 박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뀌는 법에 따르면은 그 숫자가 23개로 이제 줄어듭니다. 뭐야? 거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거의? 1이죠. 예. 그래서 24시간 드랍도 못하고 박스 수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편을 이제 우체국에 가지 않고 여러 군데에 있는 우체통에 네, 네. 내가 편할 때 24시간 드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누가 우체국 안에 있는 우체통만 사용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좀,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예, 이해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편리함을 뺏어가는 네, 그런 엄청나게 제한하네요. 법안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작년에 대선 때 보면은 네. 투표장에 가지 않고 이제 그 RV 그 움직이는 버스 같은 데가 네. 버스가 이제 그 교회나 공원 같은 데 주차를 해놓고 네. 사람들이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네, 편리함을 모빌, 네. 제공했었는데, 작년에 이런 움직이는 차량을 통해서 투표하신 분이 약 한 12,000명이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불법. 허용이 안 되고 주지사가 뭐 긴급 사태 이머전시를 선언해야만 가능해진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유권자들의 편리를 좀 뺏어가고 불편하게 네.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제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제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어떤 특정한 투표소에 가면은 줄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예, 그래서 뭐 10분, 20분 기다리는 게 아니고 2시간 기다려봤어요. 3시간 이렇게 네. 기다리면 당연히 뭐 뜨거운 햇볕 밑에서 기다리면은 목도 마를 수 있고 하면은 물도 누가 갖다 줄 수 있고 네네. 뭐 스낵도 갖다 줄 수 있는데, 네. 이 법이 더 이상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장에서 150피트 반경 이내에서는 물이나 음식을 주면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제 발렌티어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 왜요? 왜? 글쎄요. 그 이제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네. 일종의
그 물이나 음식도 이제 금품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선거 운동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물 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찍으십시오, 저 사람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와, 전 2시간 서 있어 본 적 있거든요. 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0피트 반경 이내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표장에서 그럼 150피트. 150피트 바깥에서 물을 줘도 되고요? 그렇죠. 그것도 예. 웃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0피트라는 게 보통 이제 선거 뭐 팻말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거리 네네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온 것 같고 하지만 투표장에서 일하는 이제 그 공식적인 사람들이 나가서 물을 주는 것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자기네가 사놓고 줄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데 린시 그레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상원 의원은 이 법을 보고 이 법은 나도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은 선거를 주 선관위, 카운티 선관위가 이제 그 책임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주 선관위 위원장이 주무장관입니다. 네. 예, 라펜스퍼거 주무장관인데 이번 바뀐 법에 의하면은 선거위원장을 주무장관이 할 수 없고 의회가 지정하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측근데 이제 그 라펜스퍼거 그 주무장관이 트럼프 후보로부터 전화를 전화 받았잖아요. 몇 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도둑 맞은 표를 찾아내십시오 네. 이제 했는데 주무장관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도둑 맞은 표가 없고 우리는 3번 카운트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제거를 했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이 이제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풀턴 카운티의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이 공화당이 저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밤새 12시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앞장 네. 리드했는데 자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카운티의 선거위원회를 무시하고 네. 의회가 임명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재검을 하든지 네. 결과를 번복하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법을 이렇게 자기네 맘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런데 유난히 이 법 개정이 마이너리티 소수민족들한테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풀턴 카운티는 이제 흑인 유권자가 뭐 퍼센테이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고 뭐 일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것도 제약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재자 투표하는 그런 이제 절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분들이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흑인 유권자나 마이너리티한테 투표하는 거를 불편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어렵게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결과를 바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자기인 거를 인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칸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언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누가 도와줘야지만 투표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 면이 되고 또 이거 드롭박스가 꽤 먼 거리에 낮에 가야 된다는 건 누가 또 라이드를 줘야지만 가서 드롭박스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누군가가 영어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와줘야지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가 불편하시거나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물 같은 것을 제공을 못 한다면은 네. 내가 가서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안 할래.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방 가서 띡 찍고 와도 되는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익스큐즈가 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내서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했던 부재자 투표가 더 어려워짐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투표에 대한 벽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 SB 202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올스타전은 조지아에서 보실 수가 없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주에 메스터스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메스터스는 거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올스타전이 이제 애틀랜타에서 콜로라도 코어스필드로 이제 옮겨졌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선거법에 대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제 슬프고 분노가 치민다. 이것은 유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역사가 지금 거꾸로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현대판 짐 크로 법이다.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했고 조지아 주지사는 법안 통과하자마자 1시간 만에 서명을 하고 거기 항의하는 이제 그 캐논 그 하원 의원이 문을 두들기자 그 앞에 있던 그 스테이트 트루퍼가 이제 그 체포까지 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진짜 어이없어. 예, 뭐 캠프 주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계속 이메일 보내고 있어요. 싸우자고. 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이메일 보내셔서 같이 싸우자. 조지아인들이여 힘을 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는 우리 모두 같이 합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분연히 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뜻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